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이제 대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사전투표까지를 그냥 뭐 한 3,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사전투표 뭐 사흘 남았고 본투표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죠.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28일부터는 그렇죠. 조사를 해도 공표를 못하게 돼. 이른바 그렇죠.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깜깜이 기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깜깜이. 내일까지 27일까지 여론조사 실시하는 거는 발표를 할 수 있는데 28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발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이틀 후에는 이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기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후반 맹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격하는지가 이제 한 이틀 후에는 이제 안 나오니까 그게 그러니까 28일 아침에 나오는 오전에 나오는 그렇죠. 여론조사. 그러니까 26, 27일까지 조사해 갖고 28일 오전에 나오는 이게 이제 마지막 데이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거기서 딱 뒤집어야 그렇죠. 이게 아주 극적인 반전이 가져오던가 설사 못 뒤집는다 하더라도 골든크로스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로 그렇죠. 그 범위 내로 좁혀놔야 깜깜이 기간에 우리가 이겼다 하고 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36% 안팎인데 40% 점을 딱 찍으면 그러면 대역전승. 옛날에 저 어릴 때 군산상고가 구회마을 투아웃에 역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하락세고 51%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선거 해보나 마는데 지금 리얼미터 뭐 그 이전에 갤럽 같은 데는 45%까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40% 중반대로 끌어내려졌어요. 다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아주 바짝 추격하는데 30% 후반. 그런데 40%를 아주 그냥 넘긴 데도 있습니다만은 ARS 조사 같은 데서는 물론 넘긴 데도 있지만 좀 신뢰도가 높다는 갤럽이라든가 또 NBS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30%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뭐 갤럽도 한 36% 정도. 이게 이제 조금 더 올라서 40%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만큼 뺏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승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막판 스포트를 얼마나 열심히 세게 뒤집을지 굉장히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갤럽이라든가 MBS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가 45, 46, 김문수 36, 32, 그리고 이준석 10. 그런데 MBS만 하더라도 둘 사람 합쳐도 뭐 이재명을 못 따라갔는데 갤럽에서는 45대 46으로 앞섰단 말이에요. 그 갤럽은 지난주 아주 마지막 나온 여론조사들이고 진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22, 23일 조사한 리얼미터고 KSOI라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이 두 군데 그리고 한길 리서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훨씬 더 좀 이 바짝 추격을 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갤럽이나 NBS만 하더라도 다소 좀 밀려 있단 말이에요. 한 10여 %, 뭐 9%까지 좁혀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리얼미터, KSOI 그리고 뭐 코리아 정보 리서치, 한길 리서치 이런 데서 보면은 훨씬 더 좁혀진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리얼미터가 22, 23일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김문수가 37.6이에요. 이재명은 46.6으로 한 9%. 아직도 조금 부족하죠. 9%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좀 관심을 끄는 거는 김문수하고 이준석
이준석이 10.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둘이 합치면은 48%로 이재명 46.6%를 돌파를 합니다. 예. 예, 그동안에는 이준석하고 김문수가 합쳐도 예. 이재명은 안 됐거든요. 이제는 뒤집는 거로 나왔어요. 예. 하나하나 지금 이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둘 지금 자꾸 켜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판에 그 사전 투표가 29일부터 하는데 하루 이틀 지금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 이준석하고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막판에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SOI 네. 여기서도 네. 6.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여기도 물론 이준석하고 합치면은 이재명을 능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두 사람이. 네. 예, 그리고 한길 리서치 22, 23일 조사한 네. 거 보면은 김문수 41.3, 네. 이재명 46으로 여기서는 4.7%까지 지금 좁혔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또 이준석 7.8을 합치면 훨씬 능가해 버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 네. 여기서도 이재명 46.9, 김문수 40.7입니다. 네. 여기도 6.2%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다 오차 범위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주로 ARS 조사입니다만 예. 여기도 이준석 7.9를 합치면은 네. 지금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은 다 넘는 네.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 갤럽 NBS 이후에 조사한 예. 리얼미터, KSOI, 코리아 정보 리서치, 한길 리서치 이 모두 다 거의 오차 범위 내까지 지금 좁혀졌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 크로스가 이번 주에 일어나느냐. 그래야 다음 주는 선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번 주에 사전 이재명은 떨어지고 있고 김문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언젠가는 김문수가 이재명을 밟고 치고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6월 3일 날 이전이 되느냐? 예. 아니면 요 3일 날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추격의 속도 이게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 운명 나라의 운명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 승객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예. 김문수가 좀 더 띄워줘야 되는데 웬 할머니는 저보고 울더라고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대역전극이 지금 앞두고 있다. 그래서 뭐 낙관은 할 수 없지만은 희망의 끈은 끝까지 좀 놓지 않고 좀 보수가 좀 더 단결하고 중도층을 좀 끌어당기는 이런 배전의 노력이 좀 필요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 캐스팅 보트를 네. 쥐고 있는 지역이 가장 큰 것은 서울이란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충청권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지역은 조금 딸리고요. 네. 그런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은 네. 이재명은 33.4%고 네. 김문수는 47.2%가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예, 그렇죠. 13.8%로 김문수가 앞서 버렸어요. 예, 서울은 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그냥 압도적인 차로 누르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갤럽 지난주 22일 조사한 거죠. 네. 충청권에서도 그동안 이재명한테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38, 김문수 41.4. 네. 그래갖고 충청권에서도 앞섰고 이 서울 지역과 관련해서는 앞서 그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도 이재명이 42.7, 네. 김문수 45.2로 서울이 김문수가 여기서도 약간 한 3% 정도 앞섰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서울에서는 확실히 김문수가 앞서고 있구나. 예. 서울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거의 10% 가까이 졌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그냥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압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으로 좀 퍼져나가는 게 원래 여론조사가 퍼져나가거든요.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좀 빨리 될지 이게 좀 관건인데 좀 안타깝게도 인천 경기에서는 그 이재명이가 46.6%인데 리얼미터 김문수는 36.6%로 뭐 한 10% 포인트가 김문수 후보가 져요. 그리고 또 부울경 있지 않습니까? 여가 문제예요. 부울경. 부산, 울산,
저 경남 이쪽에서 이재명이가 50.2%인데 김문수가 37.0%로 한 13% 차이가 나게 김문수 후보가 져요. 여기가 보수의 아성인데 너무 많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갤럽 네. 조사 보면은 예. 부울경이 이재명 36, 예. 김문수 40으로 또 앞섰어요. 네. 갤럽 조사에서는.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예. 좀 뭔가 조금 예. 이상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부울경도 거의 뒤집었다는 게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도 예. 부울경 PK가 이재명 41.5, 네. 김문수 43.9예요. 네. 근데 리얼미터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김문수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여론조사는 최근에서는 부울경도 뭐 근소하나마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지금 부울경에서 김문수 후보가 스퍼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리얼미터에서는 좀 안 잡힌 것 같고 다른 데서는 좀 잡힌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론조사를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추세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얼미터가 조금 부울경이 너무 좀 낮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그 부울경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진들.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김태우 의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지난주 뭐 그 전주만 하더라도 이거 뭐 지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별 운동을 안 했어요, 사실상. 그런데 지난주 말부터 김문수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니까 다들 지금 달라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조경태 의원도 지금 뭐 선거 본부에 본격적으로 합류했죠. 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부울경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는 대부분 아닙니까? 부산은 민주당은 딱 한 사람 있잖아요. 전재수 의원. 그렇습니다. 근데 다 이제는 달라드는 거예요. 아 이거 잘하면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부울경은 앞서는 것 같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부울경이 민주당한테 압도당한다고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 따보니까 국민의힘이 선전했거든요. 저는 그 부울경 분들이 아싸라긴 하지만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표심은 뭐 2번 찍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지금 상당히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충남, 세종, 김문수 후보가 내려가서 그냥 휩쓸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충청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충청에서 이기면 다 이겨요. 그렇죠. 지금까지 대선에서 충청에서 못 이기고 이긴 대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도 충청권에서 윤석열 손을 들어줬죠. 뭐 총선에서는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뭐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재명가 저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형수 그 성기를 빗대서 저렇게 욕하고 한 사람들을 충청도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이재명이가 교원 영색을 하고 뭐 공약을 많이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불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앞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최근에 이재명의 커피 원가 120원. 그죠. 그리고 호텔 경제. 그리고 가장 본인이 자신했던 게 TV 토론 아닙니까? 토론은 내가 달인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대선은 지금 3번째 나오고 토론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토론에서 밀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짓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특히 저는 그 제일 아픈 부분이 그거 같아요. 똑같이 부정선거 음모론 조절해놓고 자기는 남을 비판했잖아요. 자기도 과거에 2017년에 페이스북에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전당대표 부정이 있었다고 해놓고 나는 부정선거 그런 얘기 안 했다고 딱 잡아떼잖아요. 그런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 거짓말쟁이구나. 거짓말의 일상화, 거짓말의 생활화 이게 됐고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노쇼를 해도 예약금 10만 원 호텔에다 내고 호텔에 안 가도 계약금 10만 원이 경제를 돌게 한다는 말이 그게 상식적으로 통합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번 주에 네. 골든 크로스를 이뤄야 하고 네. 최소한도 오차범위 내로 네. 특히 28일 날 나온 여론조사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각 당이 홍보를 펼 거라면 만약에 28일 날 나오는 네. 대부분 이제 조간신문이라든가 오전에 나오겠죠. 네. 거기서 오차범위 내로 좁히지 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네. 뭐 이미 끝났다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크거든. 그렇죠. 그러면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내용을 알 길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로서는 던질 카드를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막 던져야 그렇죠. 합니다. 예. 던질 카드 있으면 다 던져야 해요. 그렇죠. 던져서 뭐 28일 날 아침 조간신문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게 나오면은 그동안에 의기소침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 안 가려고 포기한 사람들 다 갑니다. 제 주위에도 많거든요. 예. 아이 하나 떨어질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거 되네.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네 하고 투표장 몰려가면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 예.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한 280개 됩니다만은 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은 네. 이거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골든 크로스 하나만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잖아요. 네. 최고 좁혀진 게 3.2%까지 좁혀졌어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네. 3.2%. 네. 그게 어느 곳이더라도 한 곳이라도 이 골든 크로스 네. 뒤집기가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이 투표장에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보수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전 투표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예. 3일 동안 투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본투표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찍으면은 이거 우리도 히틀러식 독재가 되는 거 아니야? 예, 입법, 사법, 행정을 이재명 입에 다 털어넣어주면은 이게 히틀러 만드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불안감, 불신감, 이런 공포감이 저는 투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2번 후보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 이틀 사이 김문수 후보가 네. 마지막 배팅을 해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최대한으로 좁혀야 합니다. 네. 그게 김문수 후보가 대선 승리에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